12운성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제가 말은 드렸는데 12운성을 잘 활용하셔야 사주를 보는 게 쉬워져요. 이 내용은 초급 내용은 아니에요. 실제 중고급을 진입하기 위한 그때 필요한 내용들인데, 제가 지금 조금 맛배기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몇 달 배우셨으니까 주변 사람들 팔자 봐주면서 니는 이렇기 때문에 네 성격은 이래, 이런 말을 한마디씩 해줘야 그 배움 표가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자, 12운성 제일 먼저 장생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는데, 장생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존재를 각인시켜요. 그래서 장생지는 다 힘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양간과 음간 그 힘의 크기가 좀 달라요. 장생지에 있어가지고도 양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중에서 양간은 갑병무 경임, 요거를 양간이라고 했어요. 그 양간들 중에서 밑에 오는 글자가 장생지를 까는 양간이 있어요. 그 장생지를 까는 게 어떤 글자가 있는고 하면 병인일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장생지 깔은 병인도 있고 다른 장생지 깔은 것들이 쭉 있는데, 병인일주는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시소. 병인일주는 이 인이 장생이라 가지고요, 일주 자체가 지가 힘이 있다, 그래서 내가 뭐든지 하면 내가 대장이야, 최고야, 자존심도 세고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생지는 갓 태어난 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병인일주 같은 경우는 내가 낸데 우기는 거, 애기 같은 모습이 잘 감아 돌아요. 분명히 어떤 일을 할 때 밀어붙일 때 그거 좀 잘못됐지 싶은데 얘기를 하면, 병인일주는 아가 짖대 쓰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아이야 내가 맞아, 이런 기질이 강해요. 그리고 또 병인일주는요, 태양이 딱 새벽에 딱 머리를 쳐들어 가지고 고개를 딱 내밀어 놓으니까 분명히 내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는 했는데, 그 밝음이 지도 완전히 한낮의 밝음이 아니라서 의심도 많이 해요. 있잖아, 이거 진짜 맛있는 거대, 딱 줘도요, 맞나 독 들은 거 아이가 하면서 그렇게 의심을 잘 하는 사람이 병인일주예요. 이 인이라는 글자가 또 장생지이긴 하지만 육친적으로는 인이 목이지요. 목이 화를 생하니까 이 인은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이에요. 편인은, 인수는 공부 학문이에요. 그래서 병인일주는요, 그 공부를 잘한다 내지는 어떤 한 가지 학문의 깊이를 가진다, 깊이가 있다, 이런 뜻도 돼요. 하니까 내가 낸데 나 똑똑해 잘해, 우리 아들 보면 니 뭐 하면 뭐 줄게 하고 하나 탁 내기 걸어 놓으면 아들 막 서로 내가 1등이야, 잘해볼 거야, 뭐 잘할 수 있어 하잖아요. 병인일주는요, 경쟁심도 많아요. 사람이 알라갔기 때문에요, 순수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장생지를 깔고 있는 일주가 임신일주. 신은 또 똑같이 임수를 생하기 때문에 요 신금도 편인이에요. 병인은 밝음이 시작되는 일주이고, 임신은 어둠이 시작된다라는 뜻의 장생지를 깔았어요. 내가 대장이기는 해요. 둘 다 자기 중심적인데, 야는 그래도 순수한 면이 있어가지고 내가 낸데 걔도 예쁜데, 임신일주는 이게 물이라 가지고 물은 지멋대로 흐른다라는 속성이거든요. 자기 주장이 강한데 지멋대로라는, 둘 다 똑같이 학문을 한다면 깊이는 둘 다 장생지를 깔고 있고 인수를 직접 깔았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할 수는 있으나 받아들이고 습득하는 능력은요, 병인이 좀 더
좋아요. 임신은 어두우니까 그 후벼파는 편인이 원래 치우쳐진 학문이에요. 후벼파는 모습도 임신은 조금 더 어두움에 특화되어 있는 일주의 공부 그런 뜻이 있어요. 또 장생지를 깔은 일주 중에 하나가 무인일주. 장생지는 무조건 힘이 있다 했는데 그 무토만 인을 깔아도 인을 봐도 장생지라도 힘은 없어요. 이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인월의 병일간, 다른 글자는 지금 제가 표현을 안 해놔가지고 어떤 글자들 오는가에 따라서 이 병화일간이 힘이 있다 없다 달라지지만 인월의 병화는요 힘이 괜찮아요. 절대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낸데 무조건 막 돌파하려고 하고 이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인을 월에 안 두고 일에 놔둔 병인일주는 요거 그런 모습처럼 내가 낸데 하고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월의 무토는 장생지라도 무일간이 힘이 있다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인은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관이에요. 편관은 나를 무섭게 공격하는 별. 인월의 무토는 야가 힘을 월지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신약한 모습이에요. 강하지 않은데도 지가 장생지이기는 해요. 편관관을 깔아가지고 폼생폼사가 있어요. 주머니에 돈 없는데 내가 동창회 갔는데 있잖아 전부 다 그냥 눈치만 좀 보는 것 같길래 하면서 좀 이해되시지요? 1, 2초만 내가 좀에 더 있으면 되는데 이런 일주들은요 그 1, 2초를 못 참아가지고 에이씨 하면서 내가 그 0.5초 빨라가지고 자 하면서 막 돈 쓰면 전부 다 주변 사람들이 오 니 돈 좀 있는갑다 하면 글책 하면서 어깨 힘주고 그렇게 단순한 기질이 있어요. 이 똑같이 인을 깔아도요. 표현을 하자면 이 병인은 빨간 호랑이죠. 우리가 흔히 그 동물원이나 그림책에서 보는 빨간색 고동색 호랑이인가요? 그런 호랑이라 가지고 흔한 호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무인은 색깔론적으로 조금 입히면 황토색 호랑이라는 뜻인데 황토색 호랑이는 힘 있는 호랑이가 아니고 동화책에 나오는 예를 들면 뭐 바보 같은 호랑이 있지요. 뭐 그런 의미의 호랑이가 무인 호랑이에요. 어리석어 가지고 좀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밀어붙여 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고 갈 때까지 간다. 근데 끝장 볼 때까지 잘못 가가지고 손해를 보는 게 무인일주예요. 야들 둘이는 힘이 있어요. 장생지를 깔은 일주가 음간에도 있어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정유일주. 유가 화고 금이고 화극 금해요. 그러면 유는 편재에 해당돼요. 원숭이 신자도 그렇고 당유자도 그렇고 금에 해당되지요. 칼, 분리, 이탈 이런 뜻이에요. 정유일주는 이게 일지가 무인은 나를 극하는 일지가 글자가 밑에 있고 정유 같은 경우는 내가 극하는 글자가 일지에 있어요. 이 차이가 또 있는데 극을 받는 무인일주 같은 경우는 내가 항상 주변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눈치가 빨라요. 정유일주는 내가 극을 하는 글자가 밑에 있으니까 관을 깔은 거는 융통성이 좀 부족해요. 원래 원칙대로 정해놓은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재를 깔은 사람들은 융통성, 유동성이 좋아요.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돈을 깔고 있으니까 정유는 일단 지가 힘이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불이 초저녁에 등불 켜고 가로등 불 들어오죠. 그래서 정유일주가 약하지는 않고 이 사람들은 돈이라 하면 빨라져요. 그리고 돈 앞에서는 냉철해져요. 칼을 깔고 있으니까요. 내 마음에 좀 안 들잖아요. 돈에 관해서 내지는 이익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 손절 그런 거 잘해요. 그리고 한번 화가 나면 밑에 그 금들을 깔은 사람들은
절단사가 쉽게 일어나요. 그런데 이 신 같은 경우는 절단 단절하는 모습이 조금 둔하다 했죠. 근데 유는 칼이라 가지고 한번 끝 하면 끝나요. 그리고 정유일주가 남을 해롭게 하고 뭐 속이고 이런 거는 아닌데 단절할 때 보면 잔인성이 조금 두드러져요. 그 다음 똑같이 장생지를 깔고 있는 일주들 중에 하나가 기유일주예요. 정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글자이고, 기유일주는 토생금 하니까 유가 식신이에요. 기유라는 글자는 칼로 다듬어 놓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밭에 그 쟁기로 밭을 다 골아 놓은 그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냉철한 면이 강해요. 그런데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 하면 식신을 깔고 있으니까 내가 주변 사람을 돌보고 챙기고 이런 것들은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기후일주 특징이 다른 사람들한테 내 생각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보통 식상을 깔고 있거나 사주에 식상이 튼실한 사람들은 나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막 얘기 잘하고 생각들 잘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은 말을 자불자불 잘해도요 항상 주변에 겉도는 얘기들만 해요. 나는 어떤 거를 보고 내 생각은 이러하다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요, 그냥 그렇지, 그래, 나는 요렇게 생각해, 대충 얼렁뚱땅 얘기하는 거지, 지 본심이 그러하다라고 다 믿으면 안 되는 게 기후일주예요. 기후는 내 자리에 식신을 깔고 있으니까 뭐든지 주변 사람들을요 수화 부리듯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도 식신을 깔았지만 일지에 식신을 까르는 사람들은요, 남편, 원래 일지는 나 자리이기도 하고 배우자 자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내 자리에 자식이 들어와 있어 놓으니까 이 남편을 대할 때도요 자식을 대하듯이 어이구 하면서 챙겨줘야 된다, 이렇게 사고를 많이 해요. 근데 이 기후일주는 지 마음대로, 그리고 또 식상이 원래 내 마음대로란 뜻이 있다 했어요. 내 마음대로 남편을 주무르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면 핵 돌아요. 똑같이 획 도는데 기후는 정유만큼 잔인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계묘지요. 이 계묘는요 고집이 굉장해요. 원래 토끼라는 동물이 보드랍고 예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진하고 착할 것 같잖아요. 근데 토끼가 굉장히 앙칼져요. 근데 계묘가 고집이 센 데다가 내 뜻대로 확 밀어붙이는 힘도 계묘도 굉장한데, 그거가 가능한 이유는 이 개가요 천간들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글자라서, 제일 끝에 있는 이 개수가 앙칼진 토끼를 만나 가지고 내가 내 멋대로 한번 해볼 거야, 이때 그런 식의 고집이 굉장한 모습이 있어요. 쌤 고집 본인이 생각할 때 셉니까? 근데 그 장생지가 전부 다 내가 태어났으므로 세상에 내 기운을 뿌렸으므로 다 고집도 센데, 특히 계묘일주는 그런 의미에 있어 가지고 다른 일주들보다 야들만큼이나 고집이 세요. 야들은 지가 다 대장인데 계묘는 내가 대장은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내 하고자 하는 대로 간다, 무쇠 뿔처럼 혼자 간다 하면서 우기는 일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이거는 일주일에 대한 설명이에요. 묘는 유를 못 오게 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일지에서 절대 못 오게 하는 거는 유금, 인수를 못 오게 하지요. 가끔 우길 때 한 번씩 약간의 도덕성을 망실하고 이런 뜻이 좀 있어요.
물론 이거는 팔자 원국에 다른 인수가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개요 자체가 이게 인수를 못 오게 하고 라는 뜻이라 가지고 내 고집을 세울 때 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할 때 뭐 어때? 이렇게 우기는 기질이 있는 것도 계묘예요. 제가 일주 보는 법을 지금 하나 팁을 드렸어요. 이걸 일부러 얘기를 한 거예요. 요런 것처럼 야들도 예를 들면 병인일주는 신금을 못 오게 하고 임신일주는 인을 못 오게 하고 다 일지들마다 못 오게 하는 게 있겠지요. 일주들마다 어마무시한 여러 가지 뜻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 12운성에 준한 설명만 했어요. 근데 요거는 그 계묘 특징을 잠깐 설명하다가 제가 그냥 한 가지 그 나중에 혼자라도 공부할 때 참고하라고 하나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유금을 못 오게 했기 때문에 계묘일주는 인생살이가요 좀 수월하고 편해요. 인수는 그 팔다리를 묶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 오게 하는 일주이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서 활동만 하면 먹고 사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내중에 그 일주에 관한 거를 공부를 하게 되면 아시게 되는 얘기인데 절대로 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묘일주는요 연애를 하잖아요. 어떤 남자를 확 꼬셔야 되겠다 싶으면 젊은 아들한테 가끔 해주는 얘기인데 나 야 이 남자 때문에 죽고 못 살겠어요 하면 해주는 말이 있어요. 무조건 임신만 해라. 근데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 임신했다고 무조건 남자들이 아 때문에 엎어지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계묘일주는 임신만 하면 그 남자를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낳기만 하면. 계묘일주가 임신해가지고 알을 낳으면 그 남자는 내 거가 돼요. 도망 못 가요. 다른 일주들은 임신해가 있으면 야, 안 돼. 난 너 책임 못 져하고 막 병원 막 끄시고 가는 그렇게 되는 팔자도 일주도 있는데 계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장생지를 깔은 거는 그런 식의 내가 하고자 한다면 이룩하고 완성하고 일주들 자체에 힘이 있어요. 무인은 원래 나를 극하는 글자니까 그 강힘의 강약을 논할 때 무인은 제외예요. 근데 인월의 병화나 신월의 임수는 요거처럼 다 힘이 있어요. 네 팔자가 강하다 약하다 얘기할 때 요렇게 장생에 되는 글자들을 월에 놓으면 요 일간들은 기본적으로 힘이 약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음간은 생각을 조금 해야 되는 게 암만 장생지라도 6월의 정화, 6월의 기토, 묘월의 개수는요. 장생지가 월지라도 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주를 조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내용은 사주를 내가 돈을 잘 벌 것인가 잘 살 것인가 할 때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12운성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생 다음에 욕지였지. 욕지를 깔은 일주가 어떤 거가 있는가 하면 갑자일주 쭉 써놓고 할까요? 경우일주, 그 다음에 의사, 욕지는 태어나자마자 몸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씻는 행위라 했어요. 뭐 갓난아가 씻었으니까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리고 욕지 자체가 망신이다, 인기별이다, 일단 욕지를 깔았으면 예쁘기도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갑자일주는 지난 시간에 잠깐 갑자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지. 갑자일주는 정인을 깔아가지고요. 부드럽고 착해요. 그런데 이 자수가 항상 요거 설명한 것처럼 오화를 못 오게 해가지고 원래 식상은
일종의 융통성이에요. 그런데 밝음의 융통성을 못 오게 해가지고 갑자일주는요 좀 고지고대로 융통성 부족하고 그런 뜻이에요. 또한 이 갑자는 천간에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인 글자이기도 하고 지지에서도 자축인묘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글자이기도 하죠. 진짜로 지가 좀 많이 잘난지 알아요. 보면 별거 잘난 것도 없는데 집만의 그 근거 없는 근자감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갑자일주는 원래 기질이요. 그 융통성이 부족한데 항상 먹고 사는 거를 챙겨내야 되는 일주라 가지고 억수로 이해타산적이에요. 대놓고 내가 얼마 줬으니까 니 얼마 줘야지 뭐 해줘야지 이렇게 말은 하진 않아도 정인을 깔았기 때문에 근데 은근히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머리를 열심히 잘 굴리는 일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욕지를 깔았으므로 갑자일주는요 내 자리가 욕지니까 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 했어요. 여자가 갑자일주면 그러니까 남편이 그 대부분 어디가 한 군데 좀 부실한 남편을 맞이하게 돼요. 그게 능력이 있다 하면 100% 갑자일주는요 여자들이 맨날 밤마다 허벅지 바늘로 쿡쿡 쑤셔야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남자는 그러면 남자 갑자일주가 처를 논할 때는요 우리 처도 내 모르게 살방살방 바깥을 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욕지를 깔은 사람들은 배우자 자리가 안정되지 않아요. 근데 갑자일주들은 저거 마누라가 저거 남편이 허짓거리 하고 다니는지 잘 몰라요. 밝음을 못 오게 했기 때문에. 물어보면요 우리 신랑이 최고야 하고 그럼 속으로 가죠. 참 곡하다가 큰 코 다친대 하면서. 자 그리고 경호일주. 경호는 오는 화급금 하니까 이 오가 정관이에요. 무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관을 깔아도 편관을 깔았고 야는 정관을 깔았어요. 그러면 관은 늘 나를 공격하니까 일간들이 좀 어리버리한 모습들이 좀 다 있고 늘 그 융통성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때 융통성은 관을 깔았기 때문에 체면을 깔았기 때문에 우리 정말 급하면 화장실 급하면 물론 도로에 아저씨들 쉬하는 경우 있지요. 근데 진짜 급하면 어디 어색한 데 가가지고 볼일 좀 해결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관을 깔은 사람들은요 놈들 눈이 무서워서 그냥 쉽게 그런 거 잘 못해요. 막 진짜 급할 때 잘못하다가 정말 쌀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의 융통성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경호일주는 일지가 욕지니까 경호일주도 자기가 배우자를 덕을 논할 때 있어가지고 여자로 치면 정관을 깔았기 때문에 안방에 반듯한 남편이 있어요. 근데 반듯하기는 한데 욕지니까 그 남편이 내 모르게 항상 욕지의 행위를 바깥에서 해요. 여자로 이 팔자가 경호일주가 남자라면 또 욕지를 깔았으니까 우리 처가 집에서 밥도 잘해주고 한데 항상 2% 부족해야 돼요. 처덕을 논할 때 있어가지고 우리 마누라 좀 자주 아파요. 그런 뜻 아니면 안 아프면 우리 마누라 바깥 활동을 열심히 해요. 그런 게 경우일주한테 있어요. 관을 깔았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 잘 지키고 융통성 없고 그런 뜻은 원래 있어요. 욕지를 깔은 것들 중에서 일지에 그 상관을 깔았다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여자는 남편 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을사일주가 고란살이라고 해가지고 외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이런 날에 태어난 사람들이 점집 가면 맨날 듣는 말이 니 원래 과부 팔자야. 고독해야 돼. 그런 얘기를 듣는 일주들 중에 하나가 을사예요.
이 욕지를 깔아 놓으니까 이 을사일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고 하면 산은 허물을 벗지요. 하니까 이 을사일주들이 하는 말은요, 다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이 변덕이 을사일주가 굉장히 심해요. 오늘은 그래 헤헤 했다가 그러자 해놓고 내일 니 어제 그러기로 했잖아 하면 아 오늘 내 좀 곤란해. 그렇게 해딱해딱 잘하는 게 을사일주예요. 지지에 식상이 있으니까 말은 재불재불 잘하고 잘 갖다 붙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좀. 근데 또 이 을사일주가 정인을 못 오게 해요. 그 인수를 못 오게 한다라는 뜻은요, 먹고 사는 데 있어 가지고는 조금 편할 수는 있어도 일주 자체에 인성을 못 오게 하는 사람들은 뭐 그러면 어떤데, 약간의 도덕성 상실 이런 뜻은 다 있어요. 원래 을사일주가 그 남편이 있다 해도 실제 한눈을 안 팔면 남편을 지키기도 어려워요. 사기 치려고 막 거짓말을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거는 아닌데, 욕지를 깔은 신에 이 둘 다요 지금 멋대로 상관을 깔았기 때문에 특히 내 멋대로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특히 신에는요 자기 중심적인 기질이 굉장해요. 여도 지멋대로 야도 지멋대로인데, 그래도 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민기 할 때 갑을은 목이고 밝은 글자잖아요. 근데 경신 이 금들 밑에 깔은 이 수상과는 야보다 더 음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도 결국은 허물을 뻗기 때문에 음흉한 걸 내포하고 있는데 신에도 사 못지않게 그래요. 근데 이 신의 일주가 상관적인 기질을 발휘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모방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좋은 기술 이런 것들을요, 신의 일주한테는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 안 돼요. 따라쟁이라 가지고. 근데 원래 청출어람 만나에 근데 야들은 내보다 더 낮게 진화해 가지고 내 거를 모방하기 때문에 함부로 가르쳐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을사는 사가 유를 따라가거든요. 유를 따라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야는 유라는 관을 따라서 사가 삼합으로 움직이는 안데, 이 신의 해수상관은요 묘를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의 일주는 사유는 금이니까 관이니까 그래도 거짓말을 할 때 아 조심조심, 어떤 틀 안에서 잔재주를 부리는데요, 신의 일주는 돈을 목적으로 한 잔재주기 때문에 그 규범을 챙기는 모습, 틀을 깨트리는 모습이요 을사보다 좀 더 심해요.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거짓말을 한마디를 해도 을사는 지 앞가림을 조금 하고 거짓말을 한마디예요. 근데 신에는 내가 이익이 필요하다, 이걸 챙겨야 되겠다 싶으면 아씨 니 죽든 말든 그런 기질이 신에한테 있어요. 근데 이런 신에도 고란살이라 가지고 외로움을 많이 타야 되거든요. 하니까 신의 일주들은 절대 좀 조신한 모습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을사나 신에나 포장은 굉장히 잘해요. 얘기해 보면 정말 조신한 척 잘하는 일주 중에 하나예요. 똑같이 갑자일주인데 이거를 월로 떼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월의 갑일간. 자, 지금 요거는 또 그 자연법에 준하는 설명이에요. 겨울에 갑일간은요, 이 자수가 나를 생해 주기는 하는데, 이때 강하다 약하다 할 때 수가 갑을 생해 주기 때문에 절대 약하지는 않아요. 근데 주변 글자들 따라 가지고 강약은 바뀌는데 약하지는 않으나 한겨울에 나무기 때문에 주변에 밝은 글자들이 없으면, 이때 밝다라는 거는 식상에 해당되는 뭐 병정이나 뭐 인,
4, 5 이런 식의 따뜻한 글자가 없으면 자월의 갑은요 능력이 딸려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는 집단에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뭔가 학문적인 완성을 이룰 수 없고 나는 노력을 이만큼 했지만 결과치는 기대에 못 미치고 그런 게 자월의 갑이에요. 힘이 있다고 지는 착각을 하는데 이거는 주변 글자를 따라 가지고 강약을 논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나를 생한다라는 뜻은 있기는 합니다. 5월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요. 정말 쓸데없어요. 너무 뜨거운 여름에 경금이라 가지고 항상 녹아내려서 제일 약한 그러니까 강약을 논할 때 굉장히 약한 일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관을 월에 깔아 놓으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지가 말하는 게 좀 법이에요. 막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내가 배운 거는 이렇게 해야 착하다 하던데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자월의 갑일간 같은 경우는 우리 엄마가 월지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좀 게으른 경향이 좀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엄마가 내일 챙겨 줬으니까 그런 뜻의 차이는 조금 있어요. 4월에 을일간 같은 경우에는 초여름에 을일간이에요. 지엽들이 활짝 펼쳐져 있는 시기이죠. 야 자체는요 힘은 없어요. 그런데 꽃 피는 계절에 내가 초목이니까 지가 강하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일주예요.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해월의 신일간. 원래 매울 신자는 가을 추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초겨울에 이 가을 추상도 야처럼 아무것도 튼실하지 않는데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아들 둘 다 절대 강한 일주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팔자를 강약을 논할 때 기본적으로 신약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월지가 연월일시 월지가요. 식신상관 그리고 정관 평관 이런 것들은 원래 내 힘을 빼고 나를 공격하고 그런 글자라 가지고 니는 사는 게 좀 빠듯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자월의 갑은 주변 글자 따라 가지고 강약을 논함에 있어가 주의 깊게 봐야 돼도 엄마 나를 생해주는 글자가 월지에 있으므로 야들은 사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야들보다는 힘이 있어서 사는 모습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더 나았다. 망할 때는 훅 꺼지겠지만 그런 거는 이런 거보다는 나을 수 있어요. 관대는요 태양으로 치면은요 인에서 고개를 뒤밀어 가지고 인묘진 사오미 그러면 태양이 한낮으로 계속 떠오르기 시작하면 지는요 반드시 인에서부터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병의 움직임으로 보면 관대는 힘이 있는 글자예요. 그런데 이 관대가 절대로 태양이 고도가 높아진다라는 뜻이지 화기가 강해진다라는 뜻은 관대지에 없어요. 그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태양이 힘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요. 낮에 보통 10시가 좀 넘어설 무렵부터 그때부터 태양빛이 따시다라는 거지 실제 진시의 태양은요 태양이 안 뜨거워요. 그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관대지 깔은 거가 이거 제가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경진일주는 자체가 원래 힘이 없어요. 진월의 병화 힘 없어요. 진월의 병화가 힘이 있으려고 하면 이쯤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이 여기 있거나 이쯤에 깔아줘야 진월의 병화가 힘이 있지. 단순하게 이렇게 놓고 보면 진은 수기를 암장하는 글자라 가지고 절대 힘이 없어요. 다른 글자들 자월의 갑일간처럼 주변 글자들 조합을 다 따져봐야 돼요. 병진일주는 힘이 없는데 이 관대가 원래는
내 뜻을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하고 뜻을 뭐 공표한다라는 뜻이라 했어요. 허리띠를 찬다. 모습은 갖추어 가지만 성인이 된 모습을 갖춘 거 아니에요. 우리 딸내미들 혹은 머시마들 7, 8살쯤 된 모습의 아들 10살 전후로 해가지고 머리 대부분 짧게 깎기가 옷을요 중성적으로 탁 입혀놓으면 야가 아들인지 딸인지 헷갈릴 때 있지요. 그때 관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모습이. 병진은요 화생토하니까 진이 식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는 태양의 기운이 강해지는 가운데 있어서 이 병진도요 지가 내가 힘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힘이 있는 일주는 절대 아닙니다. 식신을 깔았기 때문에 다른 앞에 했던 기유나 계묘나 그런 일주처럼 베풀고 이런 거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병화의 독특한 특징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병화는요 오지랖이 좀 있어요. 다른 일주들이 베풀고 챙기고 이런 것보다 병화는요 좀 더 간섭을 해요. 지는 밝은 태양이라 가지고 야 니 그래 하면 안 돼 하면서 내가 도와줄게 득이 되든 안 되든 막 지가 도와주면 되는갑다 싶어 가지고 잘 나서주는 게 병진이에요. 근데 진 속에는 지장간 뭐 있어요? 칠색? 또 진 속에 들어있지요. 개수가 진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요. 지장간에 정관이 숨어 있으니까 병진일주는 나름 절제력은 조금 갖춘 사람들이에요. 수기를 감추고 있어 가지고. 근데 병진일주는 안타까운 게 많다 했지에. 첫 번째 남편덕이 없고, 그 남편덕 없고는 묘를 깔은 일주 설명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지만 진에서 임수가 입묘되지요. 그 12운성 할 때 임수는 진이 묘지예요. 그래서 임수가 진에 숨어 있어 가지고 이때 숨는다라는 말은 끌어묻었다라는 뜻이라 가지고 병진일주는 남편덕이 없어요.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병진일주는 자식덕을 논할 때 애로가 좀 있어요. 그 병진일주가 특히 관을 끌어묻고 있어 가지고 배우자를 어떤 사람들을 조금 만나야 되냐면 의학에 종사하는 사람, 뭐 경찰, 군인 아니면 교육업 이런 거에 종사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야 병진일주는요 일생 관제가 없어요. 다른 일주들보다 병진일주가 관제, 시비 이런 거에 잘 노출되는 일주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 대구에 부산의 완월동 그처럼 대구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자갈마당 포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를 막 다니시는 분인데 임자라는 관이 연에 관여지동으로 딱 버티고 있죠. 임자라는 관 옆에 묘가 있어가지고 형사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관에 대한 어떤 용도 변경 내지는 형은 압력을 가해서 부러뜨린다라고 했잖아요. 관을 부러뜨리는 일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어렸을 때 보시면 여기 묘라는 글자는 원래 정인이라 가지고 학문 문서 공부예요. 근데 공부와 관이 서로 형 맞았으니까 어린 시절에 체면을 구겨야 되는데 형 맞아서 학교 끝까지 못 다니고 중퇴하시고 공부 형 맞아서 안 됐지요. 근데 또 이거를 그렇게 쓰고 다 지나갔느냐 그게 아니고 다 커가지고 공부 중간에 그만뒀으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거기에 발을 디디셨는데 몇 년 전에 그런 거 없애는 법이 막 생겨가지고 다 없어졌잖아요. 대구에도 그 자리에 지금 아파트 싹 들어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없애고 나니까 전부 다 음성적으로 더 막 뒤로 들어가 가지고 이분이
예, 뭘 하셨냐 하면 아가씨들 데리고 왜 막 전화 이런 거 해가 뭐 오피스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막 이렇게 결국은 걸렸어요. 무술 기해년, 무술 겨울인가? 기해년에 결국은요. 이 병화일간에서 무기 식상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걸려가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빵에 좀 갔다 오신 분이에요. 다음 시간에 잠깐 내년 갑진년이 오니까 신수 보는 법 잠깐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그 신수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 내년이 갑진년이니까 내년 한 해에 해당되는 큰 이벤트가 천간이에요.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는 갑이 겁재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편관,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상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년 한 해에 이거에 대한 이벤트가 크게 발생한다. 내지는 한 해 전반적으로 이거에 관해서 내가 계속 뭐 골몰해야 된다. 이런 뜻이 좀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상관이라는 글자가 무술기해년에 식상으로 딱 오니까 상관은 관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근데 팔자 원국에 이 자묘형 때문에 형살에 해당하는 거를 겪고 지나가야 되는데 대운 안 좋은 대운에 이런 거가 오니까 무기 식상은 내 밥벌이 의식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상관은 틀을 깨트려야 되니까 이때 무슨 틀을 깨트렸어요? 물은 그럼 요 해가요 해묘미 완합을 만들면서 인수는 팔다리가 끊기는 거거든요. 묶이니까 다 늙어가지고 공부할 일은 없잖아요. 이런 분들이 하니까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해묘미로 완전히 묶여서 끊겼어. 그래가지고 깜빵 잠깐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병진일주는요 그런 식의 관제 구설 시비가 쉽게 노출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 병진일주는 금방 남자한테는 자식애로사라는 표현도 썼어요. 관에 자식이 드러난 자식이 둘이 있는데 형살 위에 있는 자식이죠. 하니까 알라 때부터 왜 막 무슨 오토바이 훔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문제가 많으신. 지지가 형 맞아 있으면 축 맞아 있으면은요. 이거는 내중에 중고급반 할 때 나오는 얘기인데 위에 천간에 있는 글자들도요. 다 흔들리고 형에 대한 해로움을 겪으면서 지나가요.